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음식 문화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햄버거병 공포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색욕을 과다 섭취하면 뭐 관상동맥이나 질환 위험이 발생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그러면 무조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라는 반문할 수도 있죠. 자, 단백질은 신체 세포 재생이라든지 이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적정 수준의 어떤 권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지방 부위를 제하면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뭐 심장 질환뿐 아니라 이 뇌졸중 위험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도 불리는 이 뇌졸중은 어떻게 돼요?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어떤 뇌경색이라든지 허혈성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런 어떤 출혈성 뇌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혈관이 막히지 않고 잘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 혈관 뇌경색이 일어나고 그것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이런 어떤 그 채소나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싸서 먹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했는데, 자, 육류를 가다 섭취할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13% 증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공류의 어떤 경우에는 21%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에 중요한 어떤 영양소의 공급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적당히 섭취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몸속에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채소라든지 과일, 곡물, 생선류와 같은 이 균형을 이루는 음식물과 함께 이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가공류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겸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 다음에 청소년의 음식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식생활의 탈구조화인데, 자, 현대인의 식생활의 어떤 변화의 양상이 이제 탈구조화되고 있다. 이 탈구조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이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가족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야간 활동 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편리성 추구, 뭐 소득 증가, 생활 양식의 변화,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의 변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식생활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돼요? 조직화된 식사가 거의 사라지고 음식 섭취의 어떤 분산화, 음식 섭취의 어떤 그런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식 섭취의 증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식사 의식의 상실. 그래서 정통적인 이제 식사 구조가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핀이라는 사람은 뭐 도시화가 되고 경제 수준이 어떤 향상되고 취업 여성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핵가족화, 그다음에 가족 해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인구학적인 변화로 이제 인해서 식사의 탈구조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의 탈구조화 현상은 이제는 분산이다. 이 분산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고정된 이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화되고, 그다음에 비편제화되고, 그다음에 탈의식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하루 중 횟수가 제한되어 있던 이런 식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이런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사의 구성 역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단순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 그런 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음식을 이제 먹은 거를 알약 2개, 알약하고 알약 2개에다가 그다음에 뭐 짜먹는 양식을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먹고 이제 식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야, 참 그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먹으면서 3일이 지나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양배추와 그다음에 이제 그 된장국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식사 대용도 이제 바뀌어질 건데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어떤 그런 행동 양식, 사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단합, 뭐 일치,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탈구조화 현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한번 먹고 건너뛰고 저녁을 한번 먹는다든지, 그래 간식을 한번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어떤 고정된 시간이 이제 상실이 되는데, 자,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임의대로 이제는 이런 그 식사를 하게 되는 현상, 이제 이게서 고정화된 시간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이모들의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가족이나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식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혼밥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하잖아요. 혼밥. 그래서 뭐 각종 그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혼밥과 관련된, 그다음에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또 막 대형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제 식사하는 감소가 이제 자꾸 감소가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떤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편제화입니다. 이 비편제라는 거는, 자, 식사 장소가 다양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식사 장소가 이제 다양화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탈의식화란 뭐냐면, 자, 축제나 의례와 같은 이러한 관련된 식생활이 이제는 이런 거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 현대 한국인의 어떤 식생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탈구조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간편 식품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탈구조화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의 식생활의 탈구조화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시간적인 차원에서 식사 횟수가 감소하고 이제 간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들의 식사 횟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뭐냐면 아침 결식의 증가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아침의 결식률이 거의 한 35%, 36%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6년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 10명 중 4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이제 그 통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겨룰 이런 결식률은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순으로 자꾸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식사 구성 차원에서 전통식 식사가 이제 감소하고 서구식 식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기존의 어떤 이 밥 중심의 식단에서 이제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이런 빵이라든지 면류, 이런 어떤 식사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연구 결과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의 30% 이하만 밥과 김치를 기본으로 먹고 있고, 나머지는 약 70% 이상은 빵과 빵, 뭐 튀김,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식사가 이렇게 전통 식사에서 서구 식사로 변해가면서 이제 뭐가 늘어나니까 비만 증사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셋째는 이제는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는 외식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계층 간의 어떤 차별을 어떤 그런 과시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여가 문화의 이제 일환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잘하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분위기의 어떤 음식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이제 보면 맛집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맛집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소득이 낮을 때는 가족이 늘어서 그냥 배불리 먹는 음식을 선호했다 그러면 이제 계층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배불리 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맛을 즐기는 맛집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강과 미학적 차원, 어떤 그런 요리법을 즐기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제 이 또래들이 어울려서 스스로 이제 먹을 거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중한 어떤 학업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쁜 이런 학습 일과로 인해서 이제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침만 해결하고 나머지 점심 저녁 이제 뭐 점심은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급식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지만 점심 뭐 이제 저녁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나온 이후에 늦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은 이런 어떤 단식에 그런 어떤 그런 식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식사 구조의 변화는 가족과의 식사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식사 문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식탁 문화 중에서 음식 문화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뭘 중시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같이 앉는 그런 그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밥상머리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깨진 거 아닙니까? 밥상이 식탁으로 변해가고 식탁은 요즘 바쁜 어떤 그래 청소년 세대에 있어서 아침도 안 먹고 가는 이게 70%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또 가서 학교에서 간단하게 뭐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또 자율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깨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먹거리 패스트푸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까도 이제 그 햄버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전통 음식은 세대 간의 변화,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생활의 레저와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어떤 급속한 사회 변화의 인재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통 음식을 만드는 이제 과정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먹기도 번거롭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신 이제 조리 시간이 적게 들고 먹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패스트푸드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신속하고 간편하고 편리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식품이 뭐냐면 라면, 치킨,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이고 중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도 거의 치킨, 그 다음에 햄버거, 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그럼 고등학생들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뭐냐면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라는 나트륨, 열량이 높아. 그래서 알다 보니까 이게 비만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이런 현상들이 또 왜냐하면 나트륨이나 열량 높은 이런 것들이 많이 먹으니까 고혈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면서 고지혈증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문화 운동으로서 이제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농업 중심으로 이제 중시해서 음식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소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음식들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아시안 게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이런 이제 그 산업화
그다음에 이런 음식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소비의 어떤 세계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실적으로 이런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 균형 잡힌 이런 건강 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비만과 이런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영양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이 패스트푸드의 음식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이런 것들로 이제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도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 청소년의 그 음식 문화 중에서 청소년들의 영양 실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양 실태를 살펴보니까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영양 실태는 체격은 성장했지만 체력은 저하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체격이 성장한 것은 이런 어떤 그런 간편식이나 이런 어떤 패스트푸드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격은 성장했는데 불구하고 체력은 아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비만, 고도화 어떤 비만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당질과 나트륨이 과다 섭취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칼슘과 철 이런 것들은 또 부족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외식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칼로리를 섭취하고 그다음에 지방과 당분이 높은 이런 간식 섭취를 증가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이게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잘못된 이런 식습관은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영양 문제는 이제 신체적이고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칙적인 식생활, 그다음에 균형 잡힌 어떤 균형식 섭취, 그다음에 올바른 식품 선택, 이런 어떤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영양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이면서 꾸준한 영양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학교 급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은 1953년 초등학교 이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97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약 한 20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의 원조라든지 구호식품을 실시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학교 급식은 사회 경제적이고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확대됐고 그것이 이제 92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급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의 높은 어떤 실시로 인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어떤 건전한 식생활과 그다음에 편식 고정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2014년 2월 28일 기준에서 99.6%가 이제 거의 학교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급식의 다채로운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단시간 내에 어떤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조리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어떤 단체 급식의 한계로 인해서 식단의 범주를 일정 부분에 어떻게 돼요?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운영 시스템 역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학교도 대성소이하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수많은 어떤 사회적 담론이 이제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청소년 비만은 자진 외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수 영양소 섭취가 이제 부족한 것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과 나트륨, 인공향신료, 색소, 그다음에 단순당, 가다 섭취를 인해서 성장 장애라든지 과체중,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관리보험단에서는 청소년 그 어떤 비만 비율이 20.4%에서 2010년에 비해서 14.6%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연령과 청소년들의 비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여기에 비만과 청소년 비만과 관련돼서 특히 인제 이런 어떤 다시 한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전통 음식 문화를 장려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음식은 서구 식사에 비해서 열량을 어떤 면에서는 과잉으로 공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들의 어떤 균형 있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곡식과 채식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조리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다양한 조리법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식식 문화를 이제 주도해 갈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보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런 어떤 식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과 특히 이런 전통 음식 계승의 어떤 발전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학교는 전통 음식 어떤 이런 식단 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편리한 음식, 이러한 편리한 음식은 학생들의 어떤 식습관 이런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비만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이루어져 간다. 이 불균형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몸 상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통 음식과 관련된 이런 식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릴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어떤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몰락도 멀지 않는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소년원은 청소년들에게 백설탕을 제한하고 흰빵 대신 검은 빵을 그다음에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품을 그다음에 고당분 고지방 식단보다는 영양의 균형이 이런 좋은 식품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식사 내용이 바꾼 후에서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반항적인 태도, 그다음에 규칙 위반 이런 반사적인 행동이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식습관 형성은 심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이 청소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어떻게 돼요? 영양소 요구량이 매우 높은 시기로 인해서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식품군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침 식사 문화를 장려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중요시한 반면에 서구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들은 아침 식사 문화 정착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정부의 어떤 유기적인 이런 협조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아침 식사를 결식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쉽게 피로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성적이 저조하고 비만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아침 식사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식생활 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침 교육 실행이다. 자, 학교에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식습관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런 어떤 식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양소에 대한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청소년의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흥미있고 알고 흥미있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영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자, 중고등학생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어떤 학교에서 영양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교재와 그 어떤 그 교구 개발의 노력을 우리가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어떤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일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양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 급식 수준에 맞는 이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이런 정보를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영상 매체를 사용한 어떤 이 교육 도구라든지 개발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영양교사의 어떤 역할 그리고 비중을 학교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적합한 어떤 그런 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대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급식 업무의 병행을 위해서 업무량 가다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와 학생의 어떤 그런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사의 어떤 교육 자료의 역할 그리고 급식 관리 업무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과 운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산업화 도시화돼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리성과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제 뒤처로 처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음식이 우리의 몸에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학교 급식에서부터 음식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 속에서 이제 청소년의 뷰티라는 패션 문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